미국 세법에는 1031이라는 게 1031조예요. 1031조? 1031조에서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1031 익스체인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투자 부동산에서 투자 부동산을 갈아탄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월세 받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팔고 새로운 임대 부동산을 샀어요. 네네. 이 경우에 기존의 임대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새로 산 임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물린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내 임대 아파트를 팔았는데 거기서 양도세를 안 낸다고요? 안 내고 새로 산 아파트를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계속 사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네네.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계속해서 결국은 안 내도 되죠. 사망하면은 가치 증가된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고는 언젠가는 한 번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3번에 걸쳐서 샀던, 4번에 걸쳐서 샀던 마지막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 처음 부동산의 가치 증가분부터 마지막 부동산의 가치 증가분까지 한꺼번에 다 과세가 더해서요? 되는 거죠. 예. 그럼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임대업을 있겠죠. 오래 하신다고 예, 그러면 그럴 수 계속 있죠. 그러면서 세금을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죠. 예. 미루고 하면 결국은 안 내려면은 그냥 상속도 넘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물건을?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어요. 그럼 4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4억에 팔아서 다시 4억짜리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네네. 그리고 계속 갖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 이걸 상속을 했어요. 네. 그 상속 당시 시가가 10억이다. 네. 그럼 결국은 1억에 사서 10억짜리가 되는 10억짜리 거잖아요. 거죠? 이 9억에 대해서는 상속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받아간 사람이 10억짜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9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상속세를 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럴 수는 있지만 새로 산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아까 10억에 팔고 1억에 샀기 때문에 그 9억에 대해서 9억에 양도 대해서. 차익을 내게 되는 거죠. 결국 과세 이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이연 계속 미루고 언젠가는 마지막에 내는 애요.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상속을 통해서 한다면 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상속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문제는 한국 세법에는 그러한 1031 익스체인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는 문제예요. 매도하면 바로바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교환도 양도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1031 규정에 의해서 과세 이연을 시켰다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사서 팔았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과세가 됩니다. 네네. 결국은 한국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1031 규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과세 이연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이 미국에 있는 내 월세 부동산을 원래 팔고 다른 월세 받는 부동산을 사면 미국에서는 1031 익스체인지로 면세. 이연이 과세 이연이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첫 번째 임대주택을 파는 순간 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31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은 네. 예를 들면은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냈으면은 네. 한국에서 동일하게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 4억에 대해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네네. 미국에 낸 세금이 있으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그걸 공제하고 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에 낸 세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한국 거주 시민자분들은 좀 해당이 좀 없겠네요. 1031을 안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